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은 이미 만석이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피고인석에는 6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대성 대성건설 회장이었어요. 증인 입장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중반, 또 한 명은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형 박진호와 동생 박진호였죠. 두 사람은 똑바로 선 채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대성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두 형제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죠. 증인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진호도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두 형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준비한 이 순간을 위해 그들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피해자 박성민, 최순자 부부의 자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진우가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증인은 20년 전 2005년 9월 15일 서해대교 붕괴 사고 당시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20년 전 그 사고는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였어요. 하지만 사고 원인은 시공 오류로 결론 났고 책임자는 현장 소장 한 명뿐이었죠.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께서 남기신 USB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성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그건 조작된 증거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진호가 가방에서 USB를 꺼내 들었어요. 그 작은 물건 하나가 20년간 숨겨진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USB를 향했어요. 방청석의 웅성거림이 커졌고 강대성 회장의 변호인단이 급하게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진우가 방청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서해대교는 부실 시공으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강대성 회장이 공사비를 횡령하고 불량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그 증거를 폭로하려다 살해당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내 부모는 사고로 죽었어. 강대성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증거 제출을 허가합니다. USB 내용을 재생하십시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록이 이제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죠. 그날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두 형제는 도대체 20년 동안 무엇을 준비했던 걸까요?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자 사랑입니다. 박진호 형제. 아버지 박성민은 대성건설의 품질관리 팀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었죠. 어머니 최순자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2005년 9월 14일 밤이었어요.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꽉 쥐어져 있었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진우와 중학생이었던 진호는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애들아, 잠깐 이리 와봐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진우와 진호는 아버지 앞에 앉았죠. 아빠가 중요한 걸 발견했단다. 아버지는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해대교 공사에 큰 문제가 있어. 회장님이 공사비 300억을 빼돌렸고 그 돈을 메우려고 불량 자재를 썼단다. 이대로 가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내일 검찰에 고발할 거야. 이 USB에 모든 증거가 있어. 회계장부, 자재 검수 기록, 뇌물수수 녹취록까지. 위험하지 않을까요? 강 회장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17명의 인부들이 매일 그 다리에서 일하고 있어. 내가 침묵하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어. 그날 밤 아버지는 진우를 불렀어요. 진우야, 이걸 받아라. 아버지가 USB를 복사한 또 다른 USB를 건넸습니다. 만약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꼭 지켜라. 그리고 때가 되면 진실을 밝혀라. 알겠니? 아빠,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일이 생겨요? 모르는 일이지.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약속해라, 진우야.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어요.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은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오후 3시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경찰이었습니다. 박진우 학생입니까?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진우와 진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유가족분이십니까? 죄송합니다만 두 분 다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진우가 주저앉았어요. 진호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라고 했습니다.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추돌 사고였다고요.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USB, 그리고 그 전날 밤의 대화를. 장례식장에서 강대성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 팀장은 훌륭한 직원이었어요. 진우는 강대성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동정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계와 확인의 눈빛이었죠. 혹시 박 팀장이 무슨 서류나 자료를 집에 가져간 게 있나요? 모르겠는데요. 진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강대성은 명함을 남기고 떠났어요. 그날 밤 진우는 동생 진호를 불렀습니다. 진호야, 우리 약속하자. 아빠와 엄마의 원수를 꼭 갚자.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형, 어떻게 하는데? 공부해야 해. 법을 배우고 증거를 모으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성급하게 움직이면 우리도 당할 수 있어.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형. 나도 할게. 그날부터 두 형제의 20년 복수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그 20년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 진우는 사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진호는 건축공학을 전공했어요. 두 사람 모두 목적은 하나였죠. 강대성을 법정에 세우는 것.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검사가 되고 3년째 되던 해, 그는 서해대교 사건 재조사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상부에서 막혔습니다. 박 검사,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됐어. 20년 전 일을 왜 다시 파헤치려고 하나? 하지만 부장님,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그게 뭔데? 진우는 말을 멈췄어요. USB를 공개하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대성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했고 그의 인맥은 법조계 깊숙이 뻗어 있었으니까요. 아직 확보 중입니다. 확보도 안 된 증거로 재조사? 박 검사, 자네 이러다 잘린다. 그만둬. 진우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편 진호는 건축 안전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부실 공사 현장을 고발하며 명성을 쌓았죠. 그리고 은밀하게 대성건설의 과거 공사 기록을 수집했어요. 2015년 두 형제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대성건설이 지은 한 아파트에서 균열이 발견된 거예요. 진호가 조사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죠. 서해대교와 똑같은 부실 시공 패턴을. 형, 이거 봐. 강대성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공사비 빼돌리고 불량 자재 쓰고 증거를 확보해. 이번엔 놓치지 말자. 하지만 강대성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조사하던 현장에 압력이 들어왔어요. 대성건설 측 변호사들이 나타나 조사를 방해했고 급기야 진호는 조사팀에서 배제되었죠. 박진호 씨, 당신은 이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공정하게. 당신 아버지가 대성건설 직원이었죠? 그리고 20년 전 사고로 사망했고 개인적 원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호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SNS에도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출신 형과 건축 전문가 동생, 대성건설을 노리는 모, 20년 전 부모 사망을 이용한 사익 추구 의혹. 댓글들도 악의적이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건 안 됐지만 그걸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나? 대성건설도 피해자일 수 있잖아. 무조건 기업 때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진우는 검찰 내부에서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박 검사, 자네 동생 때문에 검찰 이미지가 안 좋아. 좀 조용히 할 수 없나? 동생은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일? 개인적 복수를 일이라고 하나?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검찰을 사직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개업을 했죠. 형, 이러면 안 돼. 검사직을 버리면. 괜찮아, 진호야. 이제 우리 방식대로 하자. 20년을 기다렸어. 이제 때가 됐어. 하지만 강대성의 압박은 더 거세졌습니다. 진호의 법률사무소에 의뢰인이 끊겼어요. 진호는 건축 안전평가 일을 잃었죠. 보이지 않는 손이 두 형제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진호의 사무실에 협박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진우 변호사, 그만둬. 부모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진호의 차 타이어도 펑크가 났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두 형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 무섭지 않아? 무섭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빠와 엄마의 죽음이 헛되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모든 것이 더욱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형제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봄이었습니다. 진우의 법률사무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70대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십니까? 저는 20년 전 서해대교 공사 현장 소장이었던 한일섭입니다. 진우의 심장이 뛰었어요. 한일섭. 그 한일섭? 예. 저는 20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서해대교 붕괴 사고의 책임자로. 하지만 저는 억울합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다음 날 진우와 진호는 한일섭을 만났어요. 그는 20년 만에 출소한 직후였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등은 굽어 있었죠. 박 팀장님,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안 계셨으면 저는 진작 양심을 버렸을 겁니다. 한일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0년 전 강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공사비가 부족하니 자재 등급을 낮춰라. 그리고 입 다물어라.
그러면 내 가족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했죠.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발견하셨군요. 예. 박 팀장님은 품질 검사 중에 불량 자재를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저는 두려웠습니다. 강 회장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그게 제가 저지른 최대의 죄입니다. 한일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다음 날 박 팀장님과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고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강 회장이 사람을 보냈다는 걸.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년간 감옥에서 쓴 일기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 강 회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백업도 있습니다. 한일섭이 낡은 가방에서 노트 여러 권을 꺼냈어요. 그리고 오래된 핸드폰도 함께. 이건 제 참회록입니다. 20년간 제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모두 기록했어요. 강 회장이 어떻게 공사비를 빼돌렸는지, 누구에게 뇌물을 줬는지, 어떻게 증거를 인멸했는지. 진우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로 가득했어요. 2005년 8월 20일 강 회장이 자재 공급 업체를 바꾸라고 지시. 원래 업체의 3분의 1 가격. 품질 의심됨. 2005년 9월 10일 박 팀장이 자재 성분 분석 의뢰. 불량 판정. 강 회장에게 보고하라고 압력받음. 2005년 9월 14일 박 팀장이 증거 USB를 만들었다는 소문. 강 회장이 급히 회의 소집. 2005년 9월 15일 박 팀장 부부 사고사. 강 회장 표정이 이상함. 안도와 경계가 섞여 있음. 진호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어요. 오래된 문자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강대성 한 소장, 박성민 문제 해결했음. 걱정 마. 한일섭 무슨 뜻입니까? 강대성 모르는 게 약이야. 입 다물고 있어. 내 가족 생각해.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진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왜 20년이나 지나서 나오신 겁니까? 감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출소해도 강 회장이 저를 죽일까봐.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박 팀장님의 아들들이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우와 진호는 한일섭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진우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버지의 USB, 한일섭의 증언과 일기, 문자 메시지 백업, 모든 증거를 함께요. 일주일 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대성건설 본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강대성 회장의 자택도 수색됐죠. 20년 전 회계장부, 자재 구매 기록, 비자금 조성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뉴스에 속보가 떴어요. 대성건설 강대성 회장, 20년 전 서해대교 붕괴 사고 배후 의혹으로 구속. 박성민 부부 살해, 교사 혐의도 추가 수사. 강대성은 구속 전 기자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조작이야. 모두 조작이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이 없었어요. 법정에서 한일섭이 증언석에 섰습니다. 저는 20년간 거짓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강대성 회장은 공사비 300억을 횡령했고 그 증거를 박성민 팀장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은 박 팀장 부부를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증거는 무엇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한일섭이 문자 메시지를 제출했어요. 스크린에 그 메시지가 떴습니다. 강대성 박성민 문제 해결했음.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와 진호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물이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변론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20년 전 서해대교 붕괴 사고 유족들,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방청석을 메웠죠. 강대성 회장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더 이상 재벌 회장의 위험은 찾아볼 수 없었죠. 검사가 최종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강대성은 2005년 서해대교 공사 중 공사비 3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불량 자재를 사용했고 결국 17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실을 밝히려 한 박성민 씨 부부를 살해하도록 교사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USB 기록, 한일섭의 증언과 일기, 그리고 문자 메시지. 피고인은 20년간 진실을 숨기고 권력과 돈으로 정의를 짓밟았습니다.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판사가 제지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강대성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20년이 지난 증거의 신빙성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강대성 회장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만. 그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변호사, 그만해. 이제 됐어. 회장님, 지금 무슨... 강대성이 판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20년 만의 참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공사비를 횡령했고 불량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성민 씨 부부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브레이크를 망가뜨리라고, 사고처럼 보이게 하라고. 저는 살인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강대성을 향했어요. 20년간 저는 거짓 속에 살았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강대성이 진우와 진호를 바라봤어요. 미안합니다. 당신들의 부모님을 제가 빼앗았습니다.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진호도 함께 일어났죠. 두 형제는 강대성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우가 말했어요. 그건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는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강대성이 물었어요. 당신의 죄를 세상에 알리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20년간 준비한 이유입니다. 진호가 덧붙였습니다. 악은 반드시 처단됩니다.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서해대교 사고 유족들이었습니다. 그들도 20년을 기다려왔죠.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대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또한 횡령 금액 300억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피해자 유족들에게 배상하라.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대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법정 경위들이 그를 데리고 나갔죠.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님, 20년 만에 정의를 실현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진우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돈과 권력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정의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부실 공사로 피해받은 모든 분들을 돕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일이니까요. 선언이 끝나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법정 밖에서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년 후 봄이었습니다. 진우와 진호는 부모님 산소를 찾았어요. 묘비 앞에는 하얀 국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죠. 아버지, 어머니, 저희 해냈습니다. 진우가 말했어요. 강대성은 감옥에 있고 서해대교 유족분들도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성건설이 지은 부실 건물 57개도 모두 재시공에 들어갔어요. 진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키려 했던 그 정에 저희가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실 공사로 누군가 다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살랑거렸죠.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남긴 그 USB였습니다. 이제 이걸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20년간 저희를 지켜준 증표였지만 이제는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우가 USB를 묘비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진우가 작은 상자를 꺼내 그 옆에 놓았습니다. 이건 한일섭 아저씨가 쓴 일기예요. 아저씨는 지난달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이 일기를 부모님 곁에 묻어달라는 거였어요. 평생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두 형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산소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서해대교 사고 유족들이었습니다. 17명의 희생자 가족들이 모두 모였죠. 진우 씨, 진호 씨, 감사합니다. 한 유족이 말했어요. 20년간 우리도 진실을 기다렸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억울함 속에 살았을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우와 진호는 유족들과 함께 묘소 앞에 섰어요. 그들은 모두 국화꽃을 한 송이씩 놓았습니다. 박성민님, 최순자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유족 대표가 절을 올렸어요. 다른 유족들도 함께 절했죠. 산을 내려오는 길 진호가 물었습니다. 형, 우리 이제 뭐하고 살지?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옳은 일을 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법률사무소 계속할 거야? 응. 그런데 이름을 바꿀까 해. 정의 법률사무소는 어때? 좋네. 나도 안전건축연구소 만들 거야. 부실 공사 없는 세상 만드는 게 내 목표야. 두 형제는 웃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꺼내 들었어요. 20년 전 유품으로 받은 시계였죠.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아버지의 좌우명이 새겨져 있었어요. 정의는 늦어도 온다. 포기하지 마라. 진우는 그 시계를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떻게 정의를 지켰는지, 아버지와 삼촌이 어떻게 그 뜻을 이어받았는지.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은 희망의 색깔처럼 보였습니다. 진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이어받았습니다. 남은 건 돈이 아니라 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20년을 기다려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